일단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군인으로서 자부심이 있긴 하셨지만 스스로 원해서 군인이 되신 건 아니었고요. 어릴 때 놀기 좋아하는 한량기 다분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는 할머니께서 아버지한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너가 직업 군인으로 열심히 20년 동안 일하고 나오면 너 전역 후에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남편 없이 홀로 아버지를 키우시면서 미군 부대가 남긴 식료품을 시장에 되팔아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근데 사업 수완도 능하셨는지 그때 돈을 꽤 많이 버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볼 일 없던 서울의 황무지 땅을 조금씩 사들이기도 하고 꽤나 큰 손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제안으로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공군부사관으로 들어가서 장기 복무를 하셨고, 아마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쯤 군인 생활을 20년을 갓 넘겨서 정년 퇴임이 얼마 안 남은 주임 상사 계급으로 퇴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하고 아버지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할머니 댁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집은 지붕이 기와장으로 된 아주 오래된 흙집이었는데 다가구가 살 수 있도록 방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 집이었어요. 마당도 크게 나 있어서 마당 한가운데는 큰 감나무가 심어져 있었고요. 아버지가 어린 시절 때는 그 집이 동네에서 제일 크고 제일 좋은 집이었겠지만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그저 아주 오래된 흙집에 불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큰 집의 화장실이 공용으로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다는 것과 오랜 시간 똥이 바닥에 쌓인 채 밑이 훤히 보이는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것 때문에 매우 짜증이 났었어요. 울상이 되어 있는 저와는 달리 아버지께서는 할머니의 유산으로 공장을 인수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서 아버지만 신이 나신 듯 했습니다. 아무튼 이사랑 전학 때문에 이제 짐 정리하고 교복 맞추느라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죠. 그건 바로 세입자들 중 가장 구석방에서 거주 중이던 무당의 존재였죠. 평소에는 쥐 죽은 듯 조용히 있다가 이제 새 집주인이 된 우리 가족이 들어오자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면서 대뜸 밥을 차렸으니까 같이 먹자고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바깥일로 부재 중이셔서 그 자리에는 어머니와 저만 있었어요. 사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이웃들끼리 음식 돌리고 밥 같이 먹고 그런 문화가 익숙하던 시절이라 거부감 없이 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밥상에 어머니하고 저 그리고 무당 이렇게 셋이서 같이 앉았는데 메뉴는 고기도 없이 대파랑 무만 들어있는 묵국이었습니다. 맹물에다가 간을 전혀 안 했는지 맛이 너무 밍밍했고 반찬은 제사상에나 올라올 법한 그런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그 무당이 녹그릇에 익히지도 않은 시뻘건 돼지 선지를 본인 밥그릇 옆에 두고 아무렇지도 않게 숟가락으로 퍼먹는데 그 기괴한 모습과 비릿한 피냄새 때문에 너무 역해서 헛구역질이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 후로도 밥 먹을 때마다 며칠 동안이나 속이 거북한 게 지속되었을 만큼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무당은 큰 냄비에다가 대량의 생선지를 담아서 부엌으로 옮기는 걸 제가 종종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이런 무당의 첫인상이 너무 별로였던지 무당이랑 마주칠 때마다 인사조차 안 했습니다. 한창 철이 없던 때라 그냥 무당이 눈에 띄기만 해도 버릇없이 째려보기까지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런 무당에게 아주 큰 특징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눈이 앞트임 뒤트임을 한 것 마냥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구가 유리굿을 번들거리듯 아주 광채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거기다가 무속인 특유의 짙은 눈화장까지 더해졌으니 지금도 잊히지 않는 아주 무섭고 강렬한 눈매였습니다. 이 외에도 무당이 방을 빼기 전까지 한 4년 정도 같이 있을 동안 무당한테 전보러 오는 손님을 거의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간판은 아예 없었고 그냥 기와지붕에 하얀색, 빨간색 깃발만 꽂혀 있었어요. 물론 내가 학교가 있는 시간에 그때 전보러 오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몇 해가 지나도록 그 무당한테 손님 찾아오는 걸 거의 한두 번 본 게 다였다는 거예요. 그마저도 오늘은 신발 안 받는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무당과 함께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아주 어두컴컴한 새벽 한 3, 4시쯤이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깼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을 누러 바깥에 있는 공용 화장실로 가는데 그 무당이 마당 한가운데에 심어진 감나무 돌담 테두리 주변에 불을 붙인 담배 몇 대를 올려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석에 서서 그쪽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는 잠결에 그걸 보고 그대로 지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느 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시고 어머니는 시장에 장 보러 나가셨을 때 오직 저하고 무당이랑 단 둘이 집에 남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방에서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무당이 찾아오더니 너 슈퍼에 가서 소주 2병하고 너 먹고 싶은 과자를 사와라 하면서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는 겁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까지 갑자기 심부름을 시키니까 그 무당한테 짜증이 났거든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은 어른이기에 하는 수 없이 슈퍼로 향했습니다. 저보고 먹고 싶은 과자를 사오라고 하길래 혹시 그 과자들 나한테 다 주려나 싶어가지고 신이 나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소주도 같이 사오라는 걸 보니 분명히 자기 술안주로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부름 시킨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혼자서 맛있는 걸 먹으려는 그 무당의 심보를 알아차리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라면 조리퐁, 초코아임, 스윙칩 같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만 샀을 텐데 그때는 에이 이거나 먹어라 하는 청개구리 심보로 연양갱, 쌀과자, 땅콩강정같이 할머니 입맛에만 맞춘 과자들로 산 뒤에 그걸 검은 봉지에 담아들고 실망할 무당을 생각하면서 룰루랄라 신나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방으로 가서 심부름한 거 주려고 방문을 열었더니 저는 그때 처음으로 무당 살던 방의 내부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불상과 양초가 제단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 화려한 모습과 대비되게 제단 밑에는 신문지가 덮여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위로 하얀색 구더기들이 엄청 많이 득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기다리면서 양반다리를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무당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게 간장 냄새인지 뭔지 아주 고약한 냄새랑 그 제사 지낼 때 나는 향냄새 있죠. 막 그게 뒤섞이면서 저는 숨을 참고 그 심부름해온 걸 전달하려고 하는데
무당은 그 검은 봉지 속에 있는 과자를 궁금해하지도 또 보지도 않더니 남은 잔돈은 가지라면서 그냥 소주만 내려놓고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과자는 어떻게 하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냥 저보고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맛없는 것만 사서 온 게 너무나도 후회가 됐지만 그렇다고 환불을 받자니 슈퍼까지 다시 가기에 너무 멀고 귀찮아서 그냥 부모님 주기로 했어요. 그 당시에 저는 그 구더기 가득한 신문지 아래 있던 게 무당이 화장실을 가기 싫어해서 방에다가 똥을 싼 건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똥이 아닌 다른 무언가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그 무당이 갑자기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하루 종일 울다가 웃고 또 밤에는 시끄럽게 노래 틀면서 혼자서 구슬하더니 결국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무당이 어떤 한 옷수선집인지 어딘지 그 딸려있는 창고에서 목매달고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돌았었습니다. 아무튼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그 무당의 생사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끔씩은 무당의 방에 있던 그 신문지 아래 구더기,